자, 이번 2022 세제 개편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종부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 세율 못지않게 더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종부세 따질 때 이 1세대 1주택자라는 걸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바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바로 저 세 가지인데요.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자, 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를 따질 때 본인 집 위에 저런 집들이 있다고 해도 그냥 저건 집이 아닌 것으로 봐주고 그냥 본인 집이 있는 것, 즉 1세대 1주택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렇게 종부세에서 빼주고요.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저가주택이나 또는 소액 지분의 경우에는 아예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주택수에서 빼주도록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주택수에서는 빼주지만 가액에는 합산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분명히 저건 집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저 집의 가액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그 액수에는 포함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정부가 발표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1주택과 다주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액별로 세율을 매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세율도 똑같이 매기는데 굳이 뭐 1주택이건 다주택이건 그걸 뭐 주택수에서 빼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봐야죠. 자, 바로 이겁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의 경우엔 9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 공제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12억 원이냐 아니면 9억 원이냐, 이 3억 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에 대한 세액 공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저 공제는 아무나 다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만 됩니다. 따라서 이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바로 종부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종부세를 계산할 때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종부세 계산할 때 틀림없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 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 관심 많은 게 지방 저가주택인데요. 바로 이 공시가격 3억 이하면 바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저 수도권, 그리고 특별자치시,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이하면 지방 저가주택으로 더 이상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주택 임대소득. 자, 주택 임대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 1번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 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바로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이제 주택 임대소득도 이제 과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과세하지는 않고요. 자, 현재로서는 1주택자는 비과세고요.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에도 전세를 준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3주택자부터 과세를 하고요. 그런데 2주택이라 그래도 월세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택 임대소득에도 비과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아예 비과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가주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요, 이 본인 집을 세 놓으면 그게 뭐 전세건 월세건 다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얼마냐? 우리가 놀랍게도 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준을 내년부터는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에 그 집이 12억 원만 안 되면 그 집에 대해서 세를 놔도 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서 이 세제 혜택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2번과 3번입니다. 바로 이 월세 세액 공제가 12%에서 15%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 임차자금, 한마디로 이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경우에 그 전세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이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0만 원 한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요 2번, 3번의 이 두 제도는요, 굉장히 쏠쏠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요건 좀 다시 한번 영상 좀 봐주시고요. 바로 내년에는 요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본인이 요건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뭐 해외 여행이든 제주도 여행이든 많이들 다녀오시는데요. 이 여행 다녀오실 때 이 가져오는 선물 이런 것들의 면세 한도가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면세점에서 살 경우에 지금은 600달러까지 면세고요. 이 와인 같은 거, 양주 같은 거 한 병까지 되죠.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800달러로 올라가고 술도 2병까지 면세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요. 제주도 놀러 가셨다가 나올 때도 똑같이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이게 외국 다녀오실 때 이 담배하고 향수도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인데 요거는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이거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22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